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야권 통합 완성의 신호탄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정의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겠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통합신당 창당으로 보수 결집에 맞서려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천호선 대표님 그리고 심상정 원내대표 정의당이 이제 서울시장 그리고 경기지사 후보로 좀 거론이 됐었는데 예. 두 분 다 안 나가시기로 이제 결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방선거 야권 승리를 위한 수도권 선거연대다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예. 사실 야권연대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 반대해서 야권이 다 힘을 합친다는 뜻도 있지만 대개 선거에서 야권연대는 후보를 단일화하자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예.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최대한 단일화한다 이런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야권연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 경기 시장과 지사에 한해서 저희들이 세우는 어떤 정치개혁과 복지국가 지향의 원칙에 맞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두 군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저희가 스스로 불출마를 결정한 것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천호선 대표나 심상정 원내대표의 경우에 서울시장 경기지사 말고 다른 지역으로도 절대 안 나가시는 거죠? 예, 그런 계획 없습니다. 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창당 발표 당시에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셨는데 예. 어제 그 발표 내용이 어떤 이 통합이나 이런 야권 좀 함께 힘을 모으자 여기에 대한 일종의 화답이라고 좀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양자 통합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려왔듯이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서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거나 견제해달라는 요구와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다자구도에서 후자 바로 안철수 현상의 원인이 되었던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어라. 라는 것들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었었는데 예. 하루아침에 이게 거대 야당이 탄생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환경이 됐고 저희로서도 역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존의 전략들을 특히 서울 경기 수도권 전략을 재검토해서 이제 전략의 어떤 변화를 시도한 것이고요. 예. 정치적 화답이란 표현은 저희들이 비판적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 쪽에서 어떤 반응이 혹시 있었습니까? 저희 스스로 판단하고 내린 결단이기 때문에요.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예. 무슨 반응을 기대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 예. 심상정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언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의당이 야권 전체 승리에 복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게 아마도 2010년 지방선거 때 노회찬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완주를 하고 당시 한명수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시장에게 이제 석패한 일종의 이 트라우마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디나 현재의 결정에 과거의 사례들을 다 참고하는 것이죠. 예. 우리 당 차원에서는 경험과 교훈 그것도 하나의 사례였죠. 이번 결정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 과거를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 하지만 이것이 저희 당 차원에서 트라우마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차피 그때 당시 진보신당이 아니고 새로운 세력들이 함께 만든 정당이고 그런 경험을 함께 짚어본 것일 뿐이죠. 예. 예. 이 서울 경기 제외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 예정대로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예. 다른 지역에 어떤 후보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쭉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서울시장 경기지사만 저희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인천에는 김성진 후보 그리고 울산에는 조승순 전 의원이 시장 후보로 또 경북과 대구, 대전에서도 후보들이 준비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한두 군데 정도는 저희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더 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 후보들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 야권연대와 다르게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인데요. 예. 정치개혁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복지국가를 분명히 지향하는가, 그리고 노동가치를 존중하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
완주할 것은 완주하고 또 필요한 것은 연대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의미의 정치 교체 연대는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후보들이 끝까지 뛰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완주한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선거전으로 실제 들어가면 이제 야권 후보하고 또 여권 후보하고 박빙 싸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 또 완주 가능성에 대해서 제고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권이라면 무조건 뭉쳐서 후보를 단일화 하는 그런 의미의 야권 연대에서 우리가 이제 차원이 달라져야 하고 진화하고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할 거면 만약에 야당의 후보인데 그리고 연대를 한다고 해서 당선 가능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두고 보겠지만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와 조건에서 굉장히 거리가 먼 후보다. 그러면 연대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 아무리 뭐 야권의 승리가 중요하더라도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연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정치 가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총선까지 좀 길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소위 안철수 현상이 생긴 것은 지금 이런 체질, 이런 어떤 문화, 이런 세력을 가지고서 과연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어떤 의문과 비판적인 의식들이 담겨진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테니 작은 당은 무조건 뭐 굴복하라. 이런 식의 과거 같은 야권 연대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나 정치혁신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통합신당이 3월 말까지는 창당 작업을 완료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쪽에서 좀 보다 넓은 차원의 선거연대나 만약에 통합 제안이 온다면 좀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통합 문제는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밖으로부터의 책임 있는 제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당내에서 통합하자는 주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언급할 것은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내 절대 다수의 판단은 일하는 사람을 대변하고 복지국가를 앞당기는 진보 정치의 역할이 통합신당 내에서 실현되는 것은 뭐 매우 어려운 일이다, 회의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연대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 야권 연대와 달리 차원이 다르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정치개혁, 복지국가, 노동가치 존중 이런 기준을 갖고 서울과 경기는 이것에 가까운, 똑같지는 않지만 가까운 후보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이고요. 예. 다른 뭐 큰 당의 후보에게 무조건 양보하거나 무조건 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역에 따라, 상대에 따라, 구도에 따라 독자 완주를 할 수도 있고 연대할 수도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되짚어 보면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박원순 후보가 아니었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김상곤 전 교육감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제 같은 발표 없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이것을 뭐 선택적인 정치 교체 연대다 이렇게 스스로 명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어떤 제안이 없었다 이 말씀을 하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노회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의회의 비례성 이런 쪽에 대해서 그 통합신당 쪽에서 어떤 통큰 결단을 하면 논의의 가능성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예, 뭐 통합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조금 전에 노회찬 대표께서 하셨던 말씀도 실질적으로 무슨 통합을 하기 위한 뭐 객관적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자세를 뭐 다른 정당이 보여줘야 어떤 통합이라는 어떤 논의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원칙, 소신, 견해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로서는 이게 약간 모순적인 게 뭐냐면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런 것은 이제 다당제를 허용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10%의 지지를 받으면 10%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 진보정당이 계속 정의당이 주장해왔던 것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합치고 나서는 다시 또, 분당할 것이 아니라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꼭 그것이 객관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태도가 아닌 이상 여당이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난 7일이었던가요? 그 민주당의 우원식 최고위원과 회동을 가지신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예. 예, 특별히 좀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까? 예, 저도 조금 전에 그 기사를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예. 회동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20년 동안 오랫동안 제가 뭐 민주당의 현재 국회의원들을 저랑 한 20년 이상 인연을 가진 분이 한 30분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만나는 것이고요. 거기서 통합이나 이런 둘러싼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협상이나 협의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선후배로서 이런저런 얘기 편하게 나눈 자리고요. 마치 보도에 보면 그거 얘기 이후에 엊그제 불출마를 결정한 것처럼 사실 굉장히 왜곡된 기사를 써놨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는 제가 뭐 서울 경기지사 우리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뭐 꺼내지도 않았고 그때 결정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오히려 일부라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합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러이러한 입장에서 회의적이다. 예. 뭐 우리 당내 그거 하자는 주장도 없다. 그러니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그쪽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으니 함께 연대해서 활동할 것들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전부인데요. 기사 제목은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예. 그 천 대표님도 그렇고 뭐 심상정 원내대표 지금 의원직을 갖고 계시니까 노회찬 전 대표도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셔서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게 그러면 7월 그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인데요.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7월 재보궐선거는 사실은 어디까지 될지가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아마 경기에 두 군데 정도 일단 수도권을 놓고 보면 지금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뭐 서울의 서대문 같은 경우 서대문 일지역 같은 게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하거든요. 저희는 뭐 재보궐선거의 기회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부응하는 후보가 있다면 나갈 수 있다는 건 항상 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론한 뭐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이 거기에 나간다 이런 것들을 확정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출마 가능성은 뭐 아예 닫아놓고 있는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뭐 심상정 의원이 현재 지역구를 갖고 계시고, 예. 저도 현역 의원이 아니고 노회찬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열려 있는 것이지만 뭐 노회찬 대표의 경우 지금 노원병 지역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제 오늘이 아니라 요 며칠 지금 제일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예. 서울시 공무원 그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때문에 어제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뭐 엊그제죠. 뒤늦게 밤에 뭐 이메일로 언론사에 사과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 뭐 발표문이라는 거요. 여전히 뭐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고 마치 오히려 피해자인 양, 조력자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냐, 그리고 거짓 연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을 분개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거는 국정원이 벌인 일은요, 제가 뭐 계속 하는 말씀입니다만, 뭐 영화에 나오는 범죄 집단으로 타락한 정보기관과 다를 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익에 헌신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익을 훼손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보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의 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가기관에서 인권이 유린되기도 했고요. 그 당사자가 국민에 대한 사기이기도 하고 또 엄청난 조직범죄이죠. 그리고 국가 유신을 추락시킨 사건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남재준 원장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조사라고 지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재준 원장 해임해야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남재준 원장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도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이제 천 대표님은 해임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 조만간에 어떤 그 인적 쇄신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검찰도 과연 국정원한테 이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기만 할 거냐? 예. 검찰도 고민이 되죠.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그런 면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남재준 원장이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만 가지고 거론되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죠. 선거에 개입해 오기도 하고 다른 국정원과 검찰의 많은 사안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호석 부총리도 지금 조용히 지나갔지만 예. 금융대란 때 마치 그것만 수습하면 어떤 책임 있는 경제 라인에 대한 교체를 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 근본적인 개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상 그렇게 할런지 저는 좀
그 부분에서는 약간 비관적입니다. 예. 어제 문병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예. 이런 정도라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뭐 총사퇴까지 저는 뭐 총사퇴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장관들, 경제라인, 그다음에 남재준 원장, 그리고 법무장관, 예. 이분들은 더 유지시키면 유지시킬수록 박근혜 정권에도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천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